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그 한국사 해설 강의 선생님이랑 했죠.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사 문제 해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선지들이 또 우리 동아시아사의 내용과 좀 연계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생각하고 요 부분은 또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고 복습과 예습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좁죠. 네,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볼게요. 자, 밑줄 친 이 시대의 모습을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로 보시면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군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청동기의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4번인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체크한 것처럼 사유재산, 계급, 군장,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고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진 요 시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주로 동아시아사에서는 신석기와 청동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사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 뭐가 있는가? 대표적인 불교입니다. 불교만 따로 주제로 나올 정도로 불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2단원에서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건데 2단원에서 여러분들이랑 이 불교와 관련된 걸로 승려들의 활동이라든지 불교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아시아사 중심으로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2번 넘어갈게요. 네, 2번입니다. 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어떤 국가?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무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미륵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익산 미륵사. 익산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에 있죠. 전라북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백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을 찾으면 바로 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가 정답이 되겠는데 이 22담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로 얘기하면 바로 백제의 무령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동아시아사랑 연결을 짓는다면 발해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골품제라는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 얘기. 그 도읍을 옮겼다는 거는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2단원에서 제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왕, 어떤 왕이라고 보시면 김흠도를 처형했고요. 구주가 갖춰졌고요. 그리고 토지를 관료들에게 주었습니다. 차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신라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통일 이후에 가장 큰 권력을 차지했던 왕이고요. 관료들에게 토지를 준 거는 바로 이것을 관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 왕에 대한 설명, 정답은 바로 국학을 설립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지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문왕 때 가장 큰 권력을 차지했던 시기였고요. 그 이후에 신라 중대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왕인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시면은요, 네, 탕평책 조선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영조와 정조 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던 거 우리 이건 4단원에서 배웠어요.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그렇죠. 임오군란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무개혁도 대한제국 때 우리 대한국 국제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개혁입니다. 노비한건법 같은 경우는 고려 광종 때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각각을 차이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것 보시면은요, 거란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 나왔네요. 그리고 몽골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란, 몽골,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시대? 그렇죠. 고려의 대외 관계를 여러분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라고 하면은 10세기의 거란, 그리고 10세기, 11세기의 거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3세기에 몽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가 있느냐? 바로 여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란은 나라를 중국식으로 할 때는 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진은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몽골은 몽골적으로 크게 얘기하면서 그 일부 중국 동아시아 지역의 원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볼 거는 이 여진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별무반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생님이 별표를 하나 칠게요. 왜냐하면 원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에서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그 큰 주제, 주로 2단원 후반에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요. 동아시아사에서 2단원에 나오는 주제인데, 얘네들의 이제 유목민족이 중국을 차지했던, 유목민족이 중원 지역을 차지했던 그 시기의 대외 관계를 이 주제 자체가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추가로 보기에서 보는 걸로 따지면, 네, 장보고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장보고 인물도 중요하지만 불교사에서 있었던 거, 아까 우리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했을 때 불교 얘기했었죠? 그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에 이제 장보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봉길 상하 홍코공원 의거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4단원에서.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그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계속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거래요. 가국가 어떤 국가인지 찾아봐야겠죠.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요. 병란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고려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등등을 보는 건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고려의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 은병, 그 당시에는 화폐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가지고 직접 화폐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경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아시아사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체크를 한다면 요거 민영광산,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발전하는 모습 3단원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주로 이런 내용들, 물론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주로 이제 교과서에 서술되거나
이제 한 주제로서 나오는 거는 2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 있었던 거고요. 직의 아문, 우리 통리기무 아문 얘기했었죠. 그의 이제 다른 관청으로서 있었던 게 이제 직의 아문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그런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국채보상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나랏빚 1300만 원 갚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네, 6번 내용을 가지고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 시대 문화라고 되어 있고요. 관악지능책을 하고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게 주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빨간색이 정답과 관련된 거였죠. 땡땡시대 삼국사기 나오고요. 관악지능책 나오고요. 수선사 결사운동 얘기 나옵니다. 어느 시대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 고려시대를 얘기하고요. 고려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 문화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귀족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었다? 그렇죠.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의 침략이었다고요? 아까 몽골 침략 얘기했습니다. 근데 몽골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몽골 얘기 나왔다는 거는 동아시아사에서도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민문화 관련해서 조선 후기에 홍길동전이 유행했던 이야기, 조선 후기 서민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3단원에서 등장하는 주제, 대표적인 서민 문화와도 관련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어떤 왕, 조선의 3대 국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제시를 했죠. 3대 국왕 누구예요? 조선의, 그렇죠, 태종이 되겠고요. 이름은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 왕자의 난, 이 국왕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왕자의 난, 호패법, 사병역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국왕의 태종의 업적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3번 6조 직계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르죠. 네, 10문제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거에 타이트하게 맞추느라 말이 좀 빠르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거, 우상국이 어디예요? 지금의 울릉도. 그럼 울릉도하고 옆에 있는, 그렇죠, 독도와 관련돼서 아마 5단원에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영토 분쟁과 관련돼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균역법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거,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고려 때 있었던 거, 북한산 순수비, 순수왕이 직접 갔다는 의미고요. 신라의 진흥왕이 있었던, 진흥왕 때 세웠던 비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8번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간의 이 전쟁은 뭘까요? 부산진에서 왜군이랑 싸우고요. 노량에서 격퇴를 한다고 나옵니다.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가지고 이 시기에 있었던 것, 그렇죠, 임진왜란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는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는요, 정말로 별표를 칠 만큼 동아시아사에서 큰 주제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주로 이제 3단원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임진왜란 하면 플러스로 뭐도 있어요? 그렇죠, 병자, 호란도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3단원에서 크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설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서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건 조선 세종 때 있었던 거고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고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킨 거는 조선 후기 제도 정치에 있었던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지요. 이때 보시면은요, 왕께서 대전 통편 나와 있고요, 장룡령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조선시대이고요. 어떤 왕? 그렇죠, 정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조 하면은 이제 초계문신제, 규장각, 서울혁파, 신해 통공정책으로 인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여러 가지들 보시면서,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규장각을 이야기하겠죠. 대표적인 정조의 업적 중에, 정조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죠, 수원 화성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수원 화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전 통편은 법전입니다. 법전이고요. 조선시대 4개 법전, 조금 TMI로 설명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게 바로 경북 대전이고요. 그리고 영조 때 있었던 속대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조 때 있는 대전 통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고정, 흥선대원군을 주도해서 만들었던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어떤 법전이다?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기도 했었다. 조선시대 크게 4가지의 법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때 있었던 거고요. 사심관제도 고려 때 태조 왕건이 했던 거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거, 그렇죠, 고려 때 공민왕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립간이라는 왕으로 사용했다는 건 신라 뇌물 마립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공민왕도 얘기했지만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런 공민왕의 업적, 전민변정 도감 같은 것들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탐구 주제 이거 뭘까요? 라고 볼 때요, 대동법 실시가 끼친 영향, 광작, 경강상의 송상, 만상, 내상 등등 보시면은 조선 전기예요, 후기예요?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조선 후기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이라는 국가를 전기와 후기를 나눈 요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 중에서 살펴보면은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동아시아사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주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과 관련된 것도 주제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살펴보시고 조선 후기는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이 상품 경제 발달, 청나라 때 그리고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경제 발달,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국사에서 동아시아사는 어떠한 게 나오는가 정도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하시면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